안녕하세요, Y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영상을 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리조토 네로 만들기. 무슨 개소리냐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조조를 잘 보신 분들은 몇몇 캐릭터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 와, 이런 것도 영상화하다니 조조 빨대를 계속 꽂고 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저 조조 좋아해서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리조토 네로를 만들 때 들어간 재료는 이러합니다. 마늘, 양파, 양송이 버섯, 닭가슴살, 새우, 생크림, 우유, 오징어 먹물, 치즈, 먹을 양의 밥 해서 총 10가지가 들어가죠. 모든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여기 중에 이 오징어 먹물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판매해 거기서 구해왔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양파와 버섯, 닭가슴살은 자신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닭가슴살과 새우 같은 경우에는 후추나 소금 간으로 해두면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겠죠. 후라이팬을 센 불에 달구고 기름을 두른 뒤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아줍니다. 이때 후추를 약간 뿌려서 향을 입혀주죠. 불이 강불이기 때문에 재료들이 튈 수 있으니까 본인의 동체 시력을 믿고 아까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해두었던 닭가슴살을 넣어서 또다시 같이 볶아줍니다. 닭가슴살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면 마지막으로 버섯을 넣어 전부 볶아줍니다.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이 짧고 굵게 볶아주세요. 모든 재료가 볶아진 상태에서 생크림과 우유를 1:1 비율로 넣어줍니다. 두 가지는 차가운 액체다 보니 강불을 유지하면서 계속 끓여줍시다. 넣은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오징어 먹물을 넣어줍니다. 조금만 넣어도 괜찮으니까 요령껏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연회색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아까 준비했던 새우를 후라이팬에 굽습니다. 강불로 해놓고 앞뒤로 노릇하게만 구워주세요. 집에 있는 밥을 이용하여 소스에 풀어줍니다. 여기서 꾸덕한 게 좋으면 좀 많이 끓여주시고 꾸덕이 별로면 어느 정도 적당히 끓여준 뒤에 그릇에 옮겨 담아 준비된 치즈를 이렇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리조또 먹는데 오징어 먹물의 필요성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저도 이거 연습으로 1회차일 때 들었던 생각이었는데요. 분명 재료가 들어간 건 새우를 뺀 나머지는 해산물이 전혀 없었죠. 이 말은 즉슨 오징어 먹물이 해산물 맛을 나게끔 만들어준다는 말. 아까 후추와 소금을 굉장히 많이 쳐서 짠 게 아닌가 싶을 텐데 생크림과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정도만 넣어줘도 느끼한 거 싫어하신 분들도 꽤 괜찮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한 맛은 나질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으로 떨어져서 다 먹은 뒤에 느끼한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을 정도죠. 더군다나 원래는 퍽퍽할 만한 닭가슴살도 우유와 생크림이 들어가 오히려 부드러워져서 식감도 좋습니다. 특히 새우는 제가 쓴 것보다 좀 더 큰 걸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치즈는 갈아서 뿌리는 치즈를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도 바꿔주면 다른 맛이 나겠죠? 자, 오늘은 리조토 네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재료나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한두 번 정도 만들어 보시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맛있게 만드실 겁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Y입니다. 오늘도 기묘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걸 만들기 전에는 몰랐으나 만들고 나서 느낀 건 이탈리아 음식은 정말 기묘한 요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식은 바로 프로슈토의 멜로네입니다. 황금의 바람에서 암살팀의 멤버들 가운데 있던 그 두 명이 이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일단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멜론 1개, 프로슈토햄 1개, 이게 다입니다. 끝! 멜론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씨를 파낸 뒤 올려주세요. 멜론에 베이컨을 올립니다. 그리고 먹으면 끝! 처음 먹었을 때의 느낌은 이것을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단맛과 짠맛의 정점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치만 원래 쓰는 햄이 베이컨이 아닌 프로슈토 햄을 써야 이 요리의 진가가 발휘되는 듯한데, 문제는 제가 산 베이컨이 그렇게 짠 편은 아니었고, 또한 이 요리는 멜론이 맛이 없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맛있는 멜론을 고른 게 문제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これがレクイエム
프로슈토의 멜로네를 만들 땐 B급 멜론과 겁나 짠 베이컨 혹은 프로슈토 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인애플과 고기는 구워서 먹을 수 있는데 멜론과 햄을 먹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맛은 참 기묘했고요. 만약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본인이 멜론을 골랐는데 달지 않고 덜 익었다, 그러면 다시 마트로 가셔서 겁나 짠 햄을 사서 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손님에게 이 요리를 보여줬을 때 반응이 시큰둥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드 더 그레이플 데드로.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오늘도 조조에서 나온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엔 캐릭터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고 작중에서 먹었던 음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요리는 바로 전투조류에서 조셉이 먹었던 오징어 먹물 파스타죠. 파스타 요리라서 만드는 과정은 거의 다 비슷해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리 과정을 살펴보시죠. 재료는 파스타 100g, 오징어, 마늘, 청양고추, 파슬리,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오징어 먹물, 소금, 후추가 들어갑니다. 파스타를 삶는 동안 우리들은 청양고추와 마늘, 방울토마토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참고로 오징어는 손질을 해두었죠. 자른 오징어, 마늘, 청양고추, 방울토마토, 올리브 오일을 넣어 모든 재료에 배일 수 있도록 잘 섞어줍니다.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방금 전에 섞어둔 재료들을 잘 볶아줍니다. 어느정도 볶다가 오징어와 토마토를 조금 건져주고 오징어 먹물을 넣어줍니다. 오징어 먹물과 재료가 섞이면 삶은 파스타를 팬에 옮겨 같이 마지막에 잘 섞고 돌리면 완성! 저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물이 덜 들어가서 오징어 먹물 파스타가 본연의 맛인 꾸덕한 맛보단 먹물, 알리오 올리오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셉이 먹은 것처럼 만들고 싶으시면 아까 볶는 과정에서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은 오일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 볶음 요리의 느낌이 커서 느끼한 맛도 있었지만 다행히 토마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고, 제가 파슬리를 깜빡하고 뿌리지 않았는데 직접적인 맛을 체감하고 싶어서 조금씩 파슬리를 입에 털었습니다. 몇몇 파스타의 요리의 마무리는 파슬리가 꼭 들어가줘야 완성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묘한 요리 시간인데요. 오늘 만들 요리는 정말 쉬운 요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 내드릴 만한 요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카프레제라는 요리죠. 조조 내에서 토니오가 만든 요리면서 동시에 식당에서도 판매하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사먹느니 차라리 만들어 먹겠어요. 지금부터 기묘한 요리 과정을 살펴보시죠. 재료는 토마토 1개, 바질, 레몬, 모짜렐라 치즈, 소금, 바질 페스토, 후추, 식초, 올리브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설탕이 들어갑니다. 먼저 준비해둔 토마토를 잘 잘라줍니다. 참고로 토마토는 잘게 써는 것이 아닌 크게 잘라주면 됩니다. 수분이 많은 모짜렐라 치즈의 수분을 뺀 뒤에 역시나 토마토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드레싱할 소스인 레몬을 먼저 잘라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먼저 넣고 레몬을 쥐어짜줍니다. 그 다음엔 식초를 투하시키고 후추를 넣은 뒤 설탕 대신 마스코바도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저는 설탕이 없어서 넣은 것일 뿐 상관없어요. 먹을 접시에 바질 페스토를 듬뿍 퍼서 잘게 펴주세요. 이 다음에 아까 잘라두었던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데코하는 시간인데, 원래는 토니오처럼 일자로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바질을 올려주고 아까 만들었던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 바질 페스토와 모짜렐라 치즈가 느끼한 느낌이 들지만 토마토와 바질 그리고 처음에 뿌려둔 드레싱 소스 덕분에 전혀 느끼한 맛은 나지 않고 한가롭고 평화로운 주말에 식사를 한 뒤에 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토니오가 추구하는 건강한 맛이 났죠. 물론 펄잼은 없어서 진짜 건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원래는 치즈가 토마토보다 양이 적어야 하는데 저는 좀 더 먹고 싶어서 두 개의 비율을 1대1로 했고, 토니오가 말했던 것처럼 구운 빵이나 양상추를 이용했다면 더욱더 식감이 좋았겠죠. 이걸 먹고 난 뒤에 목욕탕을 가니까 때가 아주 왕창 벗겨졌네요. 특히나 어깨 부분이. 여태까지 만든 요리들 가운데서 가장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마트 갔다가 토마토를 보고 생각나실 때 다른 재료들과 같이 구입하셔서 만들어 보시길.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조에서 나온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조조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조조에서 나온 캐릭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했느냐? 바로 2부 전투조류에서 나온 시저 체페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그 음식이 러시아의 음식인 비프 스트로가노프라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설명하자면 길어서 한번 만들어 먹어본 제가 평가를 내리자면 아무래도 크림과 토마토가 들어가다 보니 어떤 맛인지 감이 오시죠? 일단 한번 요리 과정을 살펴보시죠. 재료는 돼지 뒷다리 300에서 400g, 소금, 후추, 양송이 버섯, 양파, 홀토마토 통조림 300g, 마스코바, 닭육수, 다진 파슬리, 사워크림, 올리브오일이 들어갑니다. 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썰어줍니다. 다 썬 고기는 후추와 소금을 뿌려 간을 해주세요. 팬을 가열한 상태에서 오일을 둘러 먼저 양파를 올려줍니다. 볶고 있던 양파가 노랗게 익으면 다음에는 자른 양송이 버섯을 올려줍니다. 버섯의 색도 변하면 아까 잘라놓은 고기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토마토 페이스트 2스푼을 넣는데 저는 토마토 페이스트가 없어서 생략하고 토마토 통조림 300g을 넣었습니다. 계속 볶으면서 마스코바를 넣어줍니다. 볶으면서 고기가 타지 않도록 수분을 어느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닭육수를 넣어줍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닭육수는 수분이 아니라 가루라서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잘 저어주면서 오랫동안 끓여주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워크림을 넣어야 하는데 저는 크림 대신 비슷한 아스파라거스가 섞인 크림을 넣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밥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토마토와 버섯, 양파 전부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밥이랑 해서 먹으니까 맛있고, 원래는 여기에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써야 합니다. 근데 사실 손님 초대할 것도 아니고 혼자서 먹는 거라면 돼지고기를 써도 나쁘지 않죠. 그냥 밥이 순삭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저가 좋아한 비프 스트로가노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 이 음식을 딱 봤을 때 맛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Y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 나왔던 토니오의 요리 중 하나인 푸타네스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료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일단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시죠. 재료는 먹을 만큼의 스파게티 면, 마늘, 엔초비, 파슬리, 올리브, 토마토 소스, 케이퍼, 청양고추입니다. 스파게티 면을 삶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재료들을 자릅니다. 자른 마늘을 올리브유를 두른 가열된 팬 위에 먼저 올려줍니다. 마늘이 혼자 노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청양고추를 잘라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푸타네스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엔초비의 역할이 큰데 매운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청양고추다 보니 매콤하게 드시려면 적당히 넣어주시고 맵게 드시려면 그냥 하나를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케이퍼를 잘라주고 준비한 올리브를 꺼내 놓습니다. 엔초비도 함께요. 팬에서 재료들을 볶고 있다가 스파게티 면에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넣는데 일반적인 토마토 파스타의 양이 아닌 밥수저로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섞어줍니다. 약한 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삶은 면을 넣어줍니다. 쫄지 않을 때까지 저으면서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불을 끈 뒤에 접시에 옮겨주면 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운맛의 강도는 청양고추가 조절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편이라 청양고추를 반 정도 넣었습니다. 1회차로 만들었을 때 하나 썼다가 입이 레드바인드에 묶여있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엔초비가 필수인데 진짜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클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켓으로 배송하는 곳에서 싸게 주고 샀습니다. 가격도 비싸서요. 맛을 요약하자면 매콤하고 짭짤한 토마토 파스타의 느낌이 큽니다. 그냥 토마토 파스타는 매콤한 것보다 상큼한 느낌이 가득하죠. 오늘 이렇게 토니오의 요리인 푸타네스카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고 파스타들은 만드는 방식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물 조절이랑 양 조절만 잘하면 혼자 집에서 먹기에 딱 좋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차려줘도 괜찮은 요리고요. 라면도 맛있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파스타도 맛있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